자, 여러분,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 자, 오늘 이 부정대명사는요, 그렇게 막 심하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가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림 한 번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대명사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거 원이라는 부정대명사인데요. 하나의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에는 여러분들이 이 원이라는 부정대명사는 it과 많이 혼동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it과 원의 차이점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 다시 쓸게요. 자, I lost my wallet. I have to find it. 자, 두 번째 문장은 I lost my wallet. I have to buy new one. 자, 이렇게 두 개의 부정대명사가 따로 쓰였는데 여러분들 차이점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나 지갑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찾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지갑이 원래 지갑과 달라지지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 it은 wallet과 같은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부정대명사 원은 wallet과 다른 표현입니다. 왜? 어차피 내가 잃어버린 지갑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새로 샀을 때는 그 지갑과는 확연히 다른 지갑일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과 it을 판단을 할 때 it은 앞에서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앞 내용과 완전히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 원은 앞 내용이 언급이 되었지만 그 내용과는 다른 것일 때 쓰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두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거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에 공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첫 번째를 하나 집었어요. 자, 이 첫 번째를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여러분들이 얘가 하나밖에 안 남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확정적으로 남은 하나에는 the other라는 표현을 붙여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앞에 이 other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주는 이유는 우리 예전에 정관사 더에 대한 역할을 배울 때 아주 특정한 것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사 더를 붙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자 안에 공이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를 하나 내가 집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자, 둘 중에 어느 걸 집을지 모르죠. 그래서 불확실한 것에 붙이는 부정관사 on을 other와 함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자주 보는 표현인 another가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붙어있는 부정관사를 보게 되자면은 내가 어느 것을 고를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불특정한 상황인 것을 감안을 해서 붙인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 뭐가 남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는 the other라고 명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볼 수 있듯이 이 another라는 부정대명사의 등장은 바로 3개 이상인 경우에서만 통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2개 있을 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서로라는 뜻인데 하나는 each other인 경우와 one another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서 해석은 둘 다 서로로 동일하게 가능하지만 each other인 경우에는 2명일 때 이 해석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one another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일 때 우리가 이런 형태로 글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집단에 대해서 집단 전체가 있을 때, 자, 한 6개 정도, 아니 7개 정도의 집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아무렇게나 무리를 지어서 선생님이 잡아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sum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집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자, 집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나머지 개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나머지 부분을 특정 지어서 앞에 the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아, 집단이기 때문에 other가 아닌 이 뒤에 수일치를 시켜줘서 others라는 표현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집단이 불분명할 경우, 집단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자, 이렇게 7개가 있고도 플러스 알파로 몇 개가 더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상태를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집단을 sum으로 잡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 이후의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아, 이 집단 말고도 다른 것이 더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이외의 것들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집단을 이미 더를 뺀 others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나머지 집단이 확정적일 경우,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뭐 the other나 the others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나머지 others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깔끔하게 부정대명사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어 문법에 있어서 어원을 알려주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문제를 푸는데도 어느 정도 용이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부정대명사,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특정 명사가 나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대명사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앞에 붙어 있는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낫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투부정사 이런 개념들도 여기 있는 부정과 같은 의미로 통용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짚어줘야 될 것은 앞에서 대명사가 일단 대명사는 앞에서 명사가 한번 언급이 된 상황, 그 다음에 원과 it의 차이점, 그리고 이런 집단을 이야기할 경우에 집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집단이 분명하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확실히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집단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려면 문장에서 단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 앞에 있는 부사구나 뒤에 있는 부사구들을 통해서 장소나 집단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판단을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대비할 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을 거예요. 왜냐면 이 부정대명사 자체가 학교 시험 범위를 기준으로 그렇게 설명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풀이와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